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골프버디 권재윤이고요. MPN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매니저님 드디어 오늘 우리 시장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어제 좀 반대매매 물량이 오늘 또 나올 거라고 해서 걱정을 하면서 출근을 했었는데 네. 외국인이 오늘 2,000억 원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네. 이제 어저께 오후에 그 역대급의 반대매매와 관련된 기사들이 막 쏟아졌었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어제 장 막판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불과 1시간 정도를 남겨놓고 1,000억 원을 넘게 코스닥 시장에서 네. 투매를 좀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정리될 물량들이 어저께 이제 싹 정리되고 그야말로 패닉셀, 공포에 이제 투매를 하는 수급들이 한번 연출이 좀 되다 보니까 오늘은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낙폭을 만회하고 오늘 지수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오늘 코스 상황은 파4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4홀이요? 저는 네. 파3홀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도 악재가 남아있나요, 매니저님? 악재가 남아있다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기술적인 반등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실 이 역대급 반대매매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가 그야말로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는 구간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영민한 투자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수는 장대 연봉을 맞으면서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반등이 들어올 때는 반등 강도가 좀 약하게 미미하게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분명히 조금 다르죠. 워낙 지수가 과대낙폭 구간까지 흘러내려 있다 보니까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지금 4.5%나 급반등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저께 정말 무시무시한 장대 연봉이 만들어졌었는데 그걸 오늘 하루 만에 다 지금 만회를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누가 봐도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 내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저점이 이제 만들어진 거다. 다만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뻗어나가서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 850포인트까지 단번에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여전히 이제 시장에는 불확실성들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파4홀로 진단을 좀 해드렸고 일단 자율반등 구간은 오늘 일단 지수가 750선 정도 근처까지 반등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네. 어저께 장중 고점이 딱 750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제 밀린 자리를 오늘 한 방에 다 만회를 해놓은 상태고 770에서 80포인트 정도 구간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이 화끈하게 상승을 한번 해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반대매매와 관련된 이제 수급 불확실성이 완전히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저점 대비해서 거의 6% 가까이 반등이 좀 들어왔는데 우리 시장은 미증시가 6% 반등 들어오는 동안에 10%가 지금 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코스닥 지수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도 추가적인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한 78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800선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7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각종 일정들 CPI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 발표들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800포인트를 한 방에 이제 회복시키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낙폭 가대 구간에서 이제 자율 반등이 조금 들어왔고 그 이후에 이제 추세적인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공포를 좀 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가장 직접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지표를 보셔야 되는 게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유가는 다행스럽게도 뭐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거긴 하지만 지금 120달러를 넘어갔던 게 오늘 104달러까지 빠졌죠. 유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원달러 환율도 어저께 1,300원을 뭐 13년 만에 뚫었다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오늘은 다시 1,300원 아래로 약간 이제 조정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역시나 환율도 이제는 하락 배팅을 한번 해볼 법한 구간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환율이 떨어지고 유가가 계속 하락을 조금 해준다면 시장의 수급 환경은 점점점 도와줄 수 있다. 결국에는 자율반등 이후에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와 관련된 이제 악재들을 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보여지시면 되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낙폭가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많이 빠진 종목들,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많이 빠진 종목들을 오늘 아주 강하게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IT라든지 제약바이오, 5G 통신 장비, 게임, NFT 이런 종목들이 시장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무너진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소위 말해서 이제 바텀 피싱하는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유가 지표와 환율 지표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가 매수, 낙폭과대 종목 네. 계속해서 눈여겨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 홀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네. 자,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고 한 해도 파랍니다. 네. 자, 매니저님 종목도 왠지 잘 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소개해 주셨던 NK맥스, 자, 이 종목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와, 나이스 버디네요. 네. 하루 만에 9% 그죠. 수익률을 냈습니다. 와. 사실 어제 같은 이 폭락 장세 속에서 제약바이오 종목 신규 매수하기가 정말 좀 쉽진 않았을 맞아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위치를 좀 감안해가지고 좀 많이 빠진 종목이다라는 걸 어제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NK맥스가 장 초반에 10%가 넘게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반등이 네. 좀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어저께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조금 밀려서 끝나버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은 한 9% 오늘 장중 고점 대비하면 9%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제약바이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 넘는 이제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강조해드렸던 올릭스 오늘도 올릭스가 장중에 거의 뭐 8% 넘게 네. 급반등이 좀 들어왔었고 ABL 바이오도 정말 강하죠. 완전히 이제 바닥까지 주저앉아 있던 매드팩토 같은 종목들도 오늘 거의 9%가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약세 구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느냐? 결국은 기술적인 흐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또 하나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요즘에 이제 환율이 계속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 결국 뭐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든지 게임과 관련된 기업들은 매출의 대부분 자체가 이제 해외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그에 따른 이제 환차익이 예상된다. 뭐 이런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주가의 상승 요인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그만큼 이제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됐던 임상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NK맥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거 오히려 임상 결과를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주가는 폭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결과에 주목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오늘 뭐 대웅제약 같은 종목들도 이 무거운 종목이 막 10% 가까이 네.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쨌든 약세 구간에 지금 대안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 매니저님이 낙폭과대 바이오 종목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오늘 이렇게 또 반응이 오니까 굉장히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주 월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네. 상신 EDP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도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맞습니다. 있던데요. 네. 월요일 날 소개해드리자마자 화요일 날 조금 반등이 들어온 듯 하더니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에 정말 좀 강하게 얻어맞아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사실 상신 EDP를 AS 차원에서 리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 상신 EDP가 주가가 장중에 14%가 넘게 와. 급등세가 나타나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시장을 우리가 조금 복기를 좀 해보면 사실 어저께 오전장 10시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반등이 들어와가지고 750포인트를 살짝 넘기고 있었잖아요. 근데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했냐면 에코프로, BM, 이차 LNF. 전지 그렇죠.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어저께 너무 급락을 해버렸거든요. 네. 특히나 에코프로, BM은 코스닥 시가총액 1등 종목이고요. LNF는 코스닥 시가총액 3등 종목이잖아요. 네. 이 시총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막 10%씩 얻어맞아 버리니까 어저께 시장의 낙폭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가 삼성 SDI 쪽으로 무려 이제 8조 원 규모의 동박 수주 계약 공시가 나왔어요. 네. 저는 이 계약 공시가 어찌 보면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의 투자 심리를 다시 살려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상신 EDP 소개를 해드리면서 계속 삼성 SDI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상신 EDP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동박을 무려 8조 원 규모로 지금 장기 수주 계약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삼성 SDI가 그만큼 공격적인 이제 설비 투자,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시장 쪽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 지금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SDI의 직접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상신 EDP가
보니까 오늘 급반등이 나왔다.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18,5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 의견 주셨고요. 자, 두 종목 모두 버디 잡아주면서 정말 좋은 성적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종목 사연은 4513번 님입니다. 한국전력을 가지고 계세요. 네. 22,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수익권이세요. 네.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 저는 건가요? 이 종목은 보기 종목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보기입니다. 매도하세요. 오, 매도 의견 주셨어요. 네. 사실 오늘 또 기사가 나온 게 네. 이제 전기료 10배 인상 추진한다 그렇죠. 이런 정부의 그런 맞습니다. 보도로 오늘 또 강하게 오르고 그렇죠. 있는데 그래도 매도 의견 주셨네요. 전기료 인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주가 강하게 올랐을 때 저는 일부 차익을 좀 챙기자라는 측면이고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제가 최저점을 이제 확인을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사실 이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같은 이런 에너지 종목들,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과 어저께 시장이 폭락할 때 강했던 통신주들 이런 종목들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수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올 때 어영부영 그냥 뭐 5%, 10%씩 올라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굳이 한국전력을 지금 이 상황에서 비중을 막 70%나 이게 네. 들고 계실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너무 무겁다. 그렇죠. 너무 네. 무겁기도 하고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한국전력을 비중을 70%나 샀었던 이유는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이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고 무섭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냥 한국전력 같은 거 뭐 빠져봤자 이제 얼마나 빠지겠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많이 좀 사놓으신 것 같거든요. 일부는 들고 가셔도 상관없지만 비중 70%는 너무 많다. 절반 이상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많이 빠져있는 제가 강조해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한다면 수익률 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기 의견 제시해드리면서 비중 축소 관점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은 비중 축소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홀로 바로 네.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샷 하이라이트 존인데요. 네. 자, 오늘 지수 크게 반등이 또 나오고 있어서 우리 매니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네. 또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오늘 굉장히 또 생소한 종목을 가지고 그죠? 오셨네요. 태고사이언스 정말 오랜만에 제가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제약바이오 기업 역시나 뭐 예상들 하셨겠지만 이번 주까지는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 계속 강조를 조금 해드리려고 네. 하거든요. 태고사이언스는 이제 어떤 기업이냐. 사실 이제 세포치료제, 세포치료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고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을 3가지나 이제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동종이나 자가유래 이제 세포치료제로 화상치료제로 이제 개발한 홀로돔이라든지 칼로돔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름 개선 치료제 요거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로스미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요 매출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3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 제가 아까 환율 언급드리면서 뜬금없이 환율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수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거에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태고사이언스 역시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어느 정도 이제 수혜가 좀 예상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세포 치료제 3가지의 파이프라인을 제외하고 요 회사가 또 야심차게 지금 임상을 준비하고 있는 TPX114라고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다가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임상 환자들을 모집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임상 시간이 되게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때부터 이제 팬데믹과 관련된 이슈가 완전하게 이제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속도를 붙이고 있거든요. 요 TPX114는 자가유래 섬유화 세포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회전근개 손실을 완전히 이제 복구하는 그런 치료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본적인 이제 재생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신약이 최종적인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다면 전체 시장 지금 한 7만 명 정도의 이제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한 10%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이제 매출 품목으로 기대되는 TPX114가 올해 연말 안에 임상 3상에 대한 최종적인 이제 결과 발표를 하게 될 거고 내년이면 2023년도가 되면 상용화에 대한 이제
이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일 때 오히려 임상 차질이 많이 생겼어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하는 쪽으로 워낙 이제 연구개발비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환자 모집도 힘들 뿐더러 R&D 투자도 많이 좀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지난 3월, 4월 달부터 어찌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대바닥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임상의 이제 속도를 좀 높이기 시작했고 작년, 재작년에 줄어들었던 연구개발비를 아주 적극적으로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제약바이오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더더군다나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는 학회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었고 또 9월 달로 넘어가면 유럽의 임상 종양 학회라는 모멘텀이 또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8월, 9월 넘어갈 때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지금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25,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손절 가격은 18,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의 홀인원 종목은 바로 태고 사이언스였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닥 지수가 4% 넘게 상승을 하고 네. 있는데요. 오후장에서도 더 시원한 네.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